그런데 둘리에 사람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하거든요. 의혹. 네,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. 그래요? 이름하여 둘리 엑스파일. 둘리 엑스파일. 네, 예.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볼게요. 해결해 주시죠. 처음 나오신 것도 아닌데. 인터넷에 회자된 여러 가지 소문이 있거든요. 그 하나하나 밝혀볼까 해요. 한번 해보죠. 예. 첫 번째가 고길동 성인 군자설. 성인 군자설이 도는 이유가요. 저희 VCR로 준비되어 있거든요. 그래. 예. 이 자국이 왜 생겼는지 알아? 몰라. 네가 씹고 함부로 버린 껌이 진짜 머리 얄밉겠다. 엉켜부터 머리카락을 잘라냈잖아.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봐라. 응? 아는 바 없어. 이게 뭐냐? 또 온다. 둘리야 제발. 야, 거기서! 야, 거기 못해! 어떡해요. 아이고 이 녀석들아 차라리 날 죽여라 이거. 자, 고깃등이 이해가 되네. 저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성인 군자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. 아니, 왜 이렇게 심하게 그리셨어요, 그래? 애들은 본래 저렇게 놀아요. 원래 저렇게 노는 근데 거다. 이제 워낙 그 이제 공룡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가격하네요, 제가 봐도. 지금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확실히 어른이 되고 나니까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내가 둘리인 것처럼 봤다면 아하. 지금은 내가 고길동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셨죠? 예, 인터넷에도 저 그림이 네, 저기. 네,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기를 가졌어요. 둘리보다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너도 어른이 되는 거란다. 또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. 제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림도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. 아. 저거를 볼 때마다 와, 둘리가 그렇게 철학적이었어?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. 저도 물론 이제 뭐 고길동이라는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러다가 둘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뭐 악당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. 거기서 이제 어른과 아이고 이게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쭉 그려왔는데 그래 저 말을 들으니까 저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게 진짜 실감나거든요. 그래서 예. 난 솔직히 저 작가가 누군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. 아, 누가 저 그림과 예, 처음 글을 문장을 쓰신 분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하나의 카피로 길동에 대해서 참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는군요. 예,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 독자 엽서가 어떻게 오냐면은 아이들이잖아요. 선생님, 이 길동이를요,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막 혼내주고요, 뭐 이런 거의가 다 그런 편지였어요. 그러니까 둘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길동이를 그걸 갖다가 뭐 어떤 부분에서는 막 자기가 방법론까지 뭐 썼을 정도로 했거든요. 그 애들이 커서 이제 저렇게 아하.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시대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우리 김수현 선생님이 야, 저 그림과 글이 어떻게 그렇게 네. 예, 잘 표현됐냐 이러시니까 쓰신 분 좀 이 방송 보실 테니까 좀 연락 좀 주세요. 그 고길동 재벌설도 있었어요. 2층 단독주택이라는 게 사실 지금 서울에서 생각하면은 엄청 부자잖아요. 도심 속에 2층 집이고. 저 방까지도 저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. 그 네티즌 수사대가 사실은 무척 치밀하거든요. 방이 5개로 추정된다. 방이 5개 맞습니까?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예요. 그리고 저 2층이 아니고 2층 저기는 그 다락방 그냥, 같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약간 쓸모없는 이런 거고. 자, 그럼 당시 그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조카까지 데려다 키울 수 있었겠느냐. 돈이 좀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. 예. 그거 이제 희동이가 어떻게 온지 아세요? 동생 부부가 예. 유학 가면서 맡겨놨기 때문에. 당분간 우리가 맡아서 기르기로 했다고? 고모네가 유학 가면서 아기가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없대요. 안 돼. 정. 그 스토리를 쓰고 보니까 참 무책임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동생 부부가 이제 유학 간다고
애를 남겨놓고 그냥 가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오빠한테 상의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. 이런 세상에 무책임한 동생이 어디 있어요. 근데 왜 유학을 보내냐면은 국내에 있으면 찾아가서 줄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근데 유학을 보내야 못 때려도 주잖아요. 아니 그러면은 철수와 영희 말고 막둥이 애기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. 아니 그건 아니죠. 아 그건 또 예, 아닙니까? 그거는 아닌 게, 그 지 자식은 지가 키워야 돼. 그러니까 객식구라는 거를 강조해야 되는 그렇지. 거죠. 예, 아.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희동이가 상당히 좀 성격이 약간 좀 거칠다고 해야 되나, 좀 성격이 좀 한성격하잖아요. 네, 괴팍한 어린이죠.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 부모를 일찍 이렇게 헤어지다 보니까 애가 이제 애정 결핍에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길동이가 와가지고 애 뭐야, 뭐 누가 애를 두고 왔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걸 지금 딱 안 거예요. 희동이가 갖고 있는 그 애정 결핍을 이제 둘리를 통해서 그 어떤 엄마 같은 이제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. 근데 둘리도 알고 보면은 그 지도 애정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지가 못 받는 애정을 지가 줌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시키는 거예요. 서로 충족을 하는 거예요. 무섭지 않았어? 재미있었죠. 이번에 준비한 게 또 있거든요. 뭐 있어요? 닮은 꼴 월드컵. 닮은 꼴 월드컵. 많은 연예인들을 이 캐릭터로 또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보시고 아 제가 진짜 둘리 닮았다. 아 쟤야말로 마이콜 닮네라고 짚어주세요. 자 그래. 보여주시죠. 변진섭 씨. 둘리 같아요? 닮았나요? 그 변진섭 씨 지금은 좀 약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지금 나오는데 젊었을 때는 많이 볼록볼록했어요.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했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진짜 둘이 많이 닮았었어요. 지금은 오히려 고길동 씨 쪽으로. 변진섭 씨 빨간 의자 촬영했어요. 예, 그때 둘리 얘기도 나왔는데 그 별명 좋아하더라고요.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그 감사 인사 영상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. 한번 좀 보여주세요.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. 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그 캐릭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인생보다 더 오히려 순수하고 예쁘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. 너무 멋있으시고 존경합니다. 앞으로도 또 멋진 작품 활동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. 그리고 그 빨간 의자 나오시면 조심하세요. 아니 저거를 일찍 이야기를 해줘야 제가 아니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털어놔 버리거든요. 그러고 나서는 아 이거 잘못됐다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저 변석진이라고 해서 가수로 아예 그 등장시키셨더라고요. 맞아요. 아 예. 그게 왜 섭진으로 했냐면은 그것도 이제 심의에 걸려가지고 변진섭으로 하면 안 심의에서는 됩니까? 실명을 못 쓰게 돼 있어요. 어허.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변진섭으로 바로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거 캐릭터도 너무 또 닮으면 안 돼요. 그래서 비슷하게 조금만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변진섭 씨구나 하는 대충 정도로 짐작하게끔만. 예, 근데 실제로 좀 더 이왕이면은 똑같이 해가지고 야 변진섭이야 하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고길동의 닮은 꼴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. 예. 네. 닮았나요? 닮았네. 이경규 씨를 보고 고길동 캐릭터를 그런 건 아니고요? 그 고길동 나올 때는 이경규 씨는 좋은 데도 없었어요.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. 아니, 이경규 씨가 고길동을 벤치마킹했다? 그럴 수는 있죠. 어. 이거 뭐 이경규 씨가 보진 예, 않겠죠? 이거 이경규 씨가 천상 그 부분 관련해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려면 여기 나오셔야 되겠네요. 또 있어요? 또 있습니다. 어. 저기 희동이 닮은 꼴이 닮은 거? 이 친구가 바로 박보검 박보검이에요. 나왔던 그 친구죠. 네, 어떻게 아까 그 싱크로율이 몇 %쯤 된다고 보십니까? 얼마나 비슷한가요? 거의 뭐 80%는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드라마 보면서도 이제 집사람이 이 애가 이제 희동이다 그랬을 때
많이 닮았네 하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. 귀엽다. 이랬는데 얘가 거의 주인공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그 작가 대단하다. 잘 썼다. 그랬어요. 그 희동이 그 특징이 입에 무는 것처럼 뭐라 그래? 예, 공간적 곡지. 공갈 적곡지라는. 저 박보검 씨한테 하라 그럴 수는 없고 머리니 같은 건 좀 이렇게 손보면 진짜 비슷할 것 같아. 어떻게 만화를 처음 시작하시게 돼요?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6살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. 우연히 이제 형 따라가면서 처음 만화를 봤어요. 네. 그 만화를 보고 너무너무 이 한상인 거예요. 그래서 처음 만화를 보는 순간 이제 그 보고 집에 와서 이제 그 그림을 뭐 흉내내기 시작했어요. 애들마다 재능이 좀 조금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림 쪽에 조금 이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니까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칭찬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. 예. 칭찬이 나오면은 뭐 누구도 뭐 이렇게 춤추게 만든다고. 그러니까 계속 그려야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만화가가 돼야 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집에서 아버님, 어머님이 말리신 적 없고요? 오히려 이제 굉장히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지원군이셨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사생대라든가 뭐 이런 데서 입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최고의 후원자가 되신 거죠. 그러셨구나. 선생님 시대나 또 이도 선생님 시대는 그야말로 선생님 스승 밑에서 도제 수업하듯이 이렇게 저 받으신 거잖아요. 근데 선생님의 스승님은 누구세요, 그러면? 저는 독학을 했기 때문에 예. 사실상 이제 누구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해보지는 않았어요. 약간 일장일단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그림이라든가 스타일을 빨리 배우는 거는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은 좀 빨리 섭취가 되는데 네. 그 대신에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개성을 좀 그렇지, 죽일 자기 수가 거. 있는 이런 좀 불안한 여지가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혼자서 하게 되면은 지 혼자서 공부하고 지 혼자서 고민하고 지 혼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그 실력 향상이 아무래도 좀 늦고 하나 좋은 거는 그 대신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갖고 있는 확실한 스타일 그거는 이제 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만들어져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성이 확실한. 그렇죠. 그런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. 그럼 이게 이제 독학한 결과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왜 독학을 했냐면은 받아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. 선생님을 찾아다니시긴 했어요? 그럼요. 독학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독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? 뭐 그런 것 같아요. 만화마다 장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장르가 있죠. 아까 이도 선생님은 이제 뭐 역사고, 역사 만화 쪽으로 한다든지, 이현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스포츠로 한다든지. 근데 선생님은 이제 애들 쪽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뭘 생각을 하셨습니까?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성인 취향이나 청소년 만화를 많이 그렸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만화가 좀 상대적으로 빈약했고, 그래서 이제 아동 쪽을 좀 많이 더 그려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.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구나. 처음부터. 근데 어린이들 막 관찰하고 하면서 소재를 찾고 그러셨는데 네. 동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어린이들 관점과 눈높이에서 이렇게 그려낼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어떻게 그 동심을 되살리셨을지. 그 동심을 찾는 방법이라는 게 뭐 어떤 딱히 뭐 어떤 그 기술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어떤 이제 아동을 이제 캐릭터로 주인공을 했을 때 그 아동이 되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아동들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네.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. 관찰하고 그다음에 애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네. 보통 제가 이제 지금 어른의 입장이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어른과 아이 입장하고 작가에서 내가 아이들의 세계를 끄집어낼 때 그 입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냥 그것이 철이 좀 덜 잘- 들면 안 되나요? 그거 제일 좋아요. 그게 이제 딱인데. 예.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성장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좀 그렇지, 근육도 철이 쌓이고 좀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부분들이 좀 때가 끼잖아요. 맞아요. 그죠?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자꾸 벗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하죠. 뭐 말씀 나온 김에 이 지금 성인 프로죠, 그죠? 네. 네. 제가 지금도 하고 싶은 건요. 할아버지 그 포르노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. 그 포르노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. 포르노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. 저 에로만.
에로만. 이게 저 15금입니다. 15금. 15금이에요? 네. 그러면은 좀 성스러운 모양을 그리고 싶은데, 그걸 언젠가 한번 그리고 싶은데, 네. 성인 만화. 예. 네. 근데 그것도 그 노인들의, 할아버지들의. 보통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연세가 드셔도 성에 대한 그거는 그럼요. 지금 10대하고 똑같아요. 네. 단지 그걸 표현을 못할 뿐이지.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아내가 뭐라는 게 아니라 만일에 네가 그걸 그리는 거는 내 그 뭐 개의치 않고 뭐 말리지 않는데 이름은 바꿔라. 김수정은 안 된다. 그러니까 둘리 아빠가 갑자기 이게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생경할 것 같아요. 내부 검열 때문에 꺾였어요. 그 꿈이. 혹시 나중에 하실 일이 있으면 김수정이라는 이름도 바꾸시지만 성도 고씨가 아니라 좀 다른 성. 높을고 싫으세요? 지금도 심의가 있습니다만 예. 어쨌든 심의가 엄격했던 때 작품 활동을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작가들이 되게 그 필화 사건들을 다 겪거든요. 선생님도 필화가 있었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잡지 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연재를 시작을 네. 많이 했거든요. 중앙 그 주간지에서 쓰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아담과 이브라는 만화를 연재를 했어요. 아담과 이브. 예. 예. 아담 그리고 이브였어요. 이미 딱 오잖아요. 필이. 예. 뭐 아담과 이브가 옷 입었나요? 안 입었죠. 그러니까 그 나무 이파리 하나만 가리고 나온 애들이에요. 나뭇잎만 딱 가리고. 가리고. 그 반응이 뜨겁겠죠. 아, 예, 뜨거웠어요. 그게 몇 년도예요? 그게 80년. 그러니까. 예. 근데 그 80년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, 그죠? 계속 그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어요. 그래요. 예.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그 문명의 시대에서 이제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하는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야,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이다. 네.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원고를 이제 14회째를 가지고 딱 갔더니 그 편집장이 이제 눈이 동그래 해가지고 보시면서 하는 소리가 집에 누구 안 왔어요? 그래요. 누구요? 그랬더니 국보위에서 혹시 안 왔습니까?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. 김영이 그린 그 만화가 누구를 묘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 머리 좀 이렇게 탈모증이 예. 심한 분들은 TV도 못 나오고 그랬어요. 예, 그 장면이 있었습니까? 그게? 예. 아담이 머리가 더벅머리예요. 더벅머리인데 이게 이제 이발소에 가가지고 그 이발소가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악어들이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스타일로 해드릴까요? 했더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. 했는데 그러면 뭔가 보여주는 스타일로 할게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머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. 그 얼굴이 누구하고 똑같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. 그 신군부가 화낼만 하네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잘리고.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일간지에 사과 공고를 2만 원이 냈어요.